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빗생TV 스타 강사 코너를 맡고 있는 빗생TV의 대세 빅버드이고요. 자, 저희 빗생TV 스타 강사 코너는 지난 5년간 빛의 생명나무에서 우데카 팀장님과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공부한 대우주의 진리를 전하는 영성 시리즈 강의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에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몸과 감정, 그리고 의식에 대한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전체적인 강의 내용도 그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구의 새로운 정신 문명과 차원 상승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빛의 생명나무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하고 빗생TV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팀에서는 빛의 생명나무를 이끌고 계시는 우데카 팀장님의 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지난 5년간 빛의 생명나무와 함께하며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주의 진리와 하늘의 소식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대주제인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몸과 의식, 감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간은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영혼의 여행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쉽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강의가 끝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총 12개의 강의 주제가 준비되어 있고 간략하게 한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영혼의 여행을 하기 위한 인간의 몸에 대한 주제, 그 세부 내용으로는 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 바로 오늘 진행하는 첫 강의 주제입니다. 즉, 인간은 영혼의 여행을 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면 영혼의 여행을 하는 존재는 생명체를 가지고 그 생명체 안에 영혼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우주의 여행자죠. 영혼의 여행자죠. 그 얘기의 첫 번째 그 시작을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의식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생명의 탄생, 의식의 탄생이라는 말은 인간의 몸 안에, 즉 인간의 몸은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관이나 세포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스템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간의 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간의 몸에 나타난 색기공의 세계입니다. 색기공의 세계가 조금 낯설지만 이 내용들은 차차로 강의 중에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영혼의 여행과 진화를 위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관련해서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영의 분화와 상위자아 분화, 2번째, 영의 여행과 영혼의 여행, 3번째,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 4번째,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원리, 5번째, 자유의지와 카르마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삶이 불평등한 이유입니다. 영혼의 여행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라고 충분히 유추가 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 카테고리는 영혼의 여행을 하는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원리.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인간의 어떤 몸 자체도 성격에 영향을 주죠. 또 인간의 감정의 상태, 의식의 상태도 당연히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세부 내용에 포함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최신형 인간의 그 종이 호모사피엔스라면 호모사피엔스는 사실 인간의 의식을 가장 높은 단계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도화된 인간의 의식을 물질 여행의 과정에서 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호모사피엔스의 몸과 마음에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보시면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은 조금 낯설죠. 인간의 마음은 쉽게 이해하시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인간의 마음이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생명체를 입고 그 생명체 안에 담은 영혼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구현해가는 과정, 이게 영혼의 여행이고 영혼의 물질 체험이죠.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행동을 유발하는. 그래서 의식과 감정에 관계되는 무언가를 통합하고 조종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겠죠. 이걸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제에 보면 사고 조절자에 대한 정리,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사고 조절자, 이게 뭘까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도 사실은 좀 낯선데 사고 조절자에 대한 얘기는 아마 영성계 쪽에서는 일부 소개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영의식의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물질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하면 생명체 안에 영혼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 물질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영의 에너지 안에 보면 영의식 안에 사고조절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고조절자는 다시 말하면 영의식, 영의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영의 여행의 프로그램이에요. 즉 영의 여행의 이정표와도 같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개 주제가 제가 진행하는 강의의 그 세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강의부터 12강의까지 이어지는 그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강의의 순서는 전후 강의의 주제와 내용이 이어지는 시리즈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모두 들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하나의 큰 주제인 영혼의 여행과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매주 30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지금까지 어디서도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성심을 다해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첫 시간 주제, 생명의 탄생, 의식의 탄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영혼의 여행자이다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죠.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여러 생을 여행하는 억겁의 윤회의 과정 중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 만나게 된 거죠. 각자의 여행의 과정은 같은 게 없죠. 다 다른 여행의 길을 가는 이런 과정 중에 또 다른 영혼은 자기의 길을 가는 이 과정 중에 크로스 포인트에서 우리는 만난 거니까요. 참 귀한 인연일 겁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제 강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을 육신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한 80년 정도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존재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을 윤회, 즉 영혼의 삶, 윤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지만 영혼은 윤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세상에 나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은 생명체이며
인간은 영혼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혼백을 가진 인간이 물질 세상에 영혼의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영혼의 물질 여행을 위해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생명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생명은 영혼이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영혼백의 얘기입니다. 생명 안에 영혼이 있으며 생명체 안에 인간의 몸체인 육신의 몸 안에 백이 있죠. 백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을 영혼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경험하는,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영혼의 여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의식이 있으며 생명과 의식이 있는 곳에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혼의 물질 여행을 위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즉 첫 번째 생명의 창조, 두 번째 생명의 탄생, 세 번째 의식의 탄생, 그리고 네 번째는 의식의 구현에 관련된 과정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명의 창조 부분이에요. 자, 생명의 창조.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생명의 창조. 그냥 인간들의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인간이 태어나 살고 있는 물질계가 아니라 비물질계인 창조주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세계에서 조물되는 것입니다. 비물질계인 창조주의 세계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죠? 창조주의 세계, 비물질계. 생명의 창조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사실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는 우주의 한 부분이죠. 우주는 우리 인간에게 드러난 부분도 있겠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세계를 크게 저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통 세계라고 하죠. 눈으로 색깔이 구분되고 형태가 인지되는 세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기의 세계, 공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지할 수 있는 세계죠. 예를 들면 기, 경락, 차크라,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우주라는 세계를 세계, 기의 세계, 공의 세계 정도로만 간단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대우주의 차원과 구조를 설명한 표인데 지금 현재 대우주의 주기가 7번째 주기로 들어섰다고 하죠. 대우주의 차원은 18차원입니다. 그 18차원 기준으로 표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표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표 보이시죠? 표에서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구분된다라고 크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무국의 세계, 태극의 세계가 있고 그 무국의 세계는 순수한 공의 세계입니다. 태극의 세계는 순수한 기의 세계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삼태극의 세계, 즉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극의 세계, 태극의 세계, 삼태극의 세계 이렇게 전체 우주의 어떤 세계를 구분할 수 있겠죠. 크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우주의 차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극의 세계에서는 창조주가 계시는 18차원, 그리고 그 아래 17차원, 16차원이 있고 태극은 15차원에서 13차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물질 세계는 12차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이나 영혼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비물질 에너지체로 존재한다는 것 짐작이 가능하시죠? 보이는 세계는 그러면 뭐죠? 이미 말씀드렸죠? 물질체, 즉 생명체를 입고, 즉 생명체 안에 영혼백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즉 물질체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체가 아니고. 자, 이 표를 보셨으면 우주의 구조가 이제 간략하게나마 구분이 되시죠?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생명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공의 세계, 무국의 세계, 즉 18차원의 창조주의 세계에서 조물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18차원의 창조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조물된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공의 세계에서 창조주에 의해 생명의 씨앗이 조물되고 이 생명의 씨앗을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그 페르미온의 빗속에는 생명회로도가 들어있습니다. 생명회로도, 용어가 새롭게 나왔죠. 아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이 생명회로도라는 얘기는 저희 빛의 생명나무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페르미온은 모든 물질과 생명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이며 창조주의 의식인 바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에서 생명회로도는 뭐냐?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유형의 시스템과 무형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형의 시스템도 나오고 유형의 시스템이 나오죠. 이거는 조금 전에 우주의 어떤 세계를 구분했을 때 세계 세계, 기의 세계, 공의 세계로 나눴었죠. 그 부분과 연관해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유형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세계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체로 본다면 장부가 그렇고 조직이 그렇고 세포가 그렇고 거기에 연관되는 혈액순환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형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형의 시스템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시스템이겠죠. 물론 기의 세계, 공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을 거고. 생명의 창조는 무국의 세계인 18차원에서 조물된다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생명의 창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탄생. 용어가 비슷하지만 같은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생명의 창조, 무형으로 존재하는 생명의 씨앗이 조물되는 생명의 창조 단계를 지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탄생은 영역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명 탄생의 삼위일체의 빛이 페르미온에 작용하여 물질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의 탄생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페르미온은 모든 만물의 기초가 되는 창조근원, 즉 18차원 18단계의 에너지인 페르미온의 빛이며 미립자와
소립자의 세계입니다. 페르미아는 페르미온의 무한영, 즉 18차원 17단계, 저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알파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신성의 빛이라고 합니다. 즉 신성의 빛이 작용하여 페르미아 에너지가 되며 이 페르미아 에너지를 동양의학에서는 정이라고 표현하고 서양과학에서는 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원자인 페르미아에 행성 가이아의 에너지, 즉 기의 작용이 들어오게 되면 정기가 되죠. 분자로 변한 정과 기의 에너지는 아직 생명이기는 하지만 물질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에너지체로 존재합니다. 아직은 생명으로서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보시면 분자 상태인 전기 에너지에 오메가의 작용, 즉 18차원 15단계 오메가의 에너지의 작용, 이것을 신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의 작용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비로소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얘기죠. 생명체의 체를 이루기 전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전기신의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서양과학에서는 세포가 됩니다. 생명의 탄생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창조주 18차원 18단계 에너지인 페르미온의 빛, 무한영 18차원 17단계 에너지인 신성의 빛, 그 다음 18차원 15단계의 오메가 에너지인 생명 운반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결을 풀어넣는 그 에너지로부터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 창조주의 에너지를 생명 탄생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 탄생의 삼위일체는 18차원 18단계 에너지, 페르미온의 에너지, 그 다음 18차원 17단계 무한영 알파의 에너지, 신성의 빛, 그리고 18차원 15단계 오메가의 에너지를 생명 탄생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 탄생의 우주의 비밀을 나는 빛이요, 생명이며 알파이며 오메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라는 것은 그 최초의 빛, 사랑의 빛, 페르미온의 빛, 그게 창조주의 빛이라는 의미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의 조물로부터, 생명의 창조로부터 생명의 탄생까지의 과정에 창조주의 에너지, 알파의 에너지, 오메가의 에너지를 합쳐서 생명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의식의 탄생을 설명을 드리면, 의식의 탄생은, 즉 생명체의 의식이 탄생한다는 것은 생명이 탄생되고 난 이후 우주의 삼위일체의 빛과 영혼백의 에너지가 작용하여 의식이 탄생됩니다. 여기서 우주의 삼위일체는 창조주 18차원 18단계, 우주아버지 18차원 16단계, 영혼어머니 18차원 14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영혼백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체로부터 영혼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 탄생의 삼위일체의 에너지를 얻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주의 삼위일체가 영혼백의 에너지와 함께 작용하면서 의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을 통해 영혼이 의식을 물질 세상에서 구현하게 되는 영혼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 이게 전체적인 오늘 강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체의 의식이 탄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적인 질문이죠. 생명체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의식을 구현하는 것, 영혼 진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진화는 생명체인 인간에게 창조주께서 부여한 자유의지로 창조주의 의식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의 의식의 총합은 대우주의 전체 의식이며 창조주의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우주의 진화는 행성의 진화와 그 행성 안에 성장하고 있는 영혼들의 진화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식의 구현 과정을 말씀드리면 생명의 탄생, 의식의 탄생이 된 이후에 물질 세계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인간이 생명 활동과 의식 활동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의식 구현의 과정을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세계를 지원하는, 즉 물질 세계를 지원하는, 물질 세계에 보이는 인체 내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의 구현을 위한 무형의 장치, 의식 구현을 위한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생명의 창조 과정에서 나왔던 생명회로도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고 조절자 얘기입니다. 사고 조절자 얘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식 구현의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계 세계를 지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보조 장치. 여기서 세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도 세계 세계, 기의 세계, 공의 세계로 나눴었죠. 여기서 세계 세계는 인체 안에, 다시 말하면 소우주인 인간도 세계 세계, 기의 세계, 공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인체 안에 보이는 세계, 아까 말씀드린 장부나 조직이나 세포나 혈액순환 시스템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의 몸에서는 당연히 세포나 조직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생명활동의 순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순환 시스템인 체액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액순환 시스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혈액순환이나 인체 내의 수분, 진액, 호르몬, 소화액 등의 순환 개념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기관, 조직, 세포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보조 장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생명체의 에너지 순환에 작용되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다시 말하면 분해작용, 여기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작용의 얘기죠.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순환 시스템인 경락 시스템, 경락의 네트워크망,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회로망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들만 잠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내용들은 다른 강의나 제가 진행하는 별도 강의에서 더 깊게 소개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의식의 구현을 위한 무형의 장치. 이게 뭔 말일까요? 인간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의식. 인간의 의식에는 보면 감각, 감정, 의식의 영역이 있고 이것들의 조합과 통합,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즉, 생명체가 의식을 구현할 수 있으려면 이런 의식이나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합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겠죠. 의식과 감정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다시 말하면 무형의 시스템, 무형의 장치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호모사피엔스인 인류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감정과 의식의 영역에 인맥선상에 12개의 감정선과 동맥선에 7개의 의식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맥동맥의 얘기는 조금 낯설죠? 인맥동맥의 얘기는 경락의 일종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경락은 12경락을 잘 알고 있죠. 12경락을 보통 정경이라고 하고 나머지 기이한 경락이라고 해서 기경팔맥이라는 게 있죠. 그 기경팔맥 중에 앞쪽에 다시 말하면
전면부의 회음으로부터 쭉 타고 올라와서 이쪽 입까지, 입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경팔맥의 한 라인이 인맥입니다. 나머지 동맥은 회음으로부터 등 뒤쪽을 타고 돌아 쭉 머리 위쪽에 백회를 지나서 인중까지, 그리고 입안에서 합쳐져서 다시 회음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이 임동맥 라인이에요. 이 임동맥 안에 의식선과 감정선이 각각 7개, 12개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추가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극에 반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원활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감정선과 의식선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통합하는 시스템, 이것을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식 체계에서 의식과 감정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무형의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죠.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따로 준비하는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과 인간의 마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회로도가 있습니다. 앞서 생명회로도는 생명의 창조 과정에서 잠깐 나왔었죠. 생명회로도는 그 생명체에서 그 기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시스템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유형의 시스템, 즉 세그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무형의 시스템, 즉 기의 세계, 공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회로도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의식과 감정의 영역에서 그것을 통합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만 생명회로도는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인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인체 내에는 유형의 시스템과 무형의 시스템이 같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형의 시스템과 무형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조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생명회로도다라고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유형의 시스템은 세계에서는 장부, 조직, 세포, 체액, 진액순환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고, 무형의 시스템으로는 기의 세계, 공의 세계, 이 안에 있는 경락 시스템, 차크라 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 생명회로도, 사고조절자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고조절자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고조절자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영의식 프로그램입니다. 사고조절자의 부여로부터 영혼의 물질 체험이 시작된다는 것이며 생명의 의식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설치된 유형, 무형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생명회로도의 세팅값이 사고조절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생명회로도는 유형과 무형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조합하는 인체 내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조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조절하고 조합하는 그 시스템의 세팅값이 사고조절자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영의 여행, 영혼의 여행의 중심키가 사고조절자라는 얘기예요. 즉, 영의 여행에, 영혼의 여행에, 영혼의 진화 과정에 모든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사고조절자라는 이야기예요. 생명회로도의 초기의 세팅값과 생명회로도의 변경과 생명회로도의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고조절자에 의해 관리된다.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영혼의 여행과 진화를 위한 소주행 인간의 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우주공학적 시스템들이 이 인간의 몸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러한 인간의 생명 현상 뒤에는 대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순리가 함께 들어와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대주제인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첫 강의로 생명의 탄생과 의식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영혼이 입는 옷입니다. 인간은 생명 속에 영혼을 담아 물질의 옷, 육신을 입고 영혼의 물질 여행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생명의 창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무국의 창조주 18차원, 18단계에 의해서 조물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명의 탄생은 의식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생명체에 의식이 부여된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의 진화, 의식의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우주에는 영혼들이 진화할수록 더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순환의 원리입니다. 대우주의 진화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탄생에 감추어진 비밀에는 창조주의 분신으로 물질 세상에 나온 모든 영혼들의 진화와 성장을 위한 창조주의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평범하게 보이고 고단한 여정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체인 나의 몸과 의식에 창조주의 에너지를 품고 물질 여행을 하고 있는 창조주의 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인 영혼의 여행을 위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제2강 영의 분화와 상위자아 분화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탄생하고 의식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 영혼의 여행이 시작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영혼의 여행을 시작하는 인간에게, 아바타인 인간에게 영의 분화와 상위자아 분화의 과정을 통해 이 아바타를 물질 세상에 내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